첫 번째 주제는 이번 주장을 장악한 시장과 기술 이슈입니다. 한 주간 인공지능이 변동성의 핵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와 글로벌 기술 지수가 크게 흔들렸고, 투자자 설문에선 처음으로 AI 버블이 최대 투자 리스크로 꼽혔습니다. 엔비디아는 분기 매출 약 681억, 682.3억 달러,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의 약 91%를 차지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예상 상회해 AI 수요 둔화 우려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다만 젠슨 황의 발언, 소프트웨어 섹터의 약세,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확대, 저작권 분쟁, 규제 갈등 등 AI 투자 급증과 구조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안트로픽의 안전 논란과 거버넌스, 리스크 문제입니다. 안트로픽은 미 국방부로부터 윤리적 제한 완화 요구를 받았고, 같은 주에 핵심 안전 정책을 완화해 최후 통첩과 맞물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례는 안전을 표방한 AI 기업이 성장 수익 기회와 충돌할 때 내부 거버넌스와 외부 평판, 계약 규제 리스크 관리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함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실적 위험보다 즉각적 비즈니스 법적 리스크와 거버넌스 설계가 더 시급한 쟁점이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세 번째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새 퇴직저축안입니다. 민간 부문 근로자 가운데 고용주 매칭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연간 최대 $1,000를 매칭해주는 공적 퇴직계좌 도입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발표했고, 이는 2027년 시행 예정인 Secure T.0의 Savers Match와 연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는 TSP와 유사한 저비용, 휴대 가능한 구조가 유력하며 자동 가입 의무화 여부, 행정명령, 의회 입법의 관계, 민간 금융업계 반발과 법적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 재정 측면에서는 저소득, 중간소득층의 은퇴 준비 개선 가능성이 있으나 실효성은 자동 가입, 계좌 이전성, 참여 유도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트럼프 어카운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계좌는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세제 우대 투자 계좌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 아동은 일회성 $1,000의 초기 보조금을 받습니다. 법적 근거는 작년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며, 추가 납입은 누구나 가능하고 연간 최대 $5,000 한도, 고용주 기여는 연간 최대 $2,500가 적용됩니다. 계좌는 18세 이전 인출 불가이고 성년 시 계좌 소유권이 넘어가 교육비, 첫 주택 구입, 창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IRS 양식 4547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회담의 핵 미사일 쟁점입니다. 회담에는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 이란 외교장관 아바스 아라크치가 참여했고, 핵 프로그램 제한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불보유와 탄도미사일 논의 수용을 강하게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력 집결을 언급하며 합의 불발 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획기적 타결 가능성은 낮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중동 정세와 유가, 원유 공급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스텔란티스의 사상 첫 연간 순손실입니다. 2025 회계연도에 스텔란티스는 약 223억 유로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기차 전략 축소에 따른 총 254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회사는 하반기 출하 증가와 매출 호조로 일부 실적 개선을 이뤘으나, 배당 중단과 최대 50억 유로 규모의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 계획 등을 발표했고, 2026-27년을 향한 수익성 회복을 목표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례는 전동화 전환의 속도와 비용 재평가가 자동차 업체의 재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에프스타인 파일, 공개로 촉발된 고위급 사임 은퇴 사례들입니다. WF의 보르게 브랜드는 에프스타인과의 식사, 교신 기록이 확인되자 독립조사 착수 후 사임을 발표했고, 하버드의 레리 서머스는 단연간의 서신과 교류가 드러나 학내 조사 중 연말까지 교수직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외에도 여러 고위 경영진들이 문건 연루로 경력에 타격을 받았으나,
대부분 형사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배경으로는 에프스타인의 2019년 구금 중 사망 이후 공개된 문건들이 여러 인물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미국 무역대표의 관세 인상 발언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는 일부 국가에 대해 기존 10% 관세를 15%로 인상하고 필요하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IEPA 기반의 대규모 관세를 무효화한 판결 이후 행정부가 섹션 122와 섹션 301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 제재 수단을 재구성하려는 과정의 일환이며 섹션 301 절차를 통한 추가 관세 부과는 공개 의견 제출과 청문회를 거쳐야 해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 무역 파트너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시행 시기 범위는 불확실합니다. 아홉 번째 주제는 기록적인 글로벌 부채와 그 함의입니다. 전 세계 부채는 2025년 말 기준 사상 최대인 348조 달러에 달했고 1년 새 약 29조 달러가 추가되었으며 이 증가분은 주로 정부 부채가 주도했습니다. 부문별로 정부 부채 약 106.7조 달러, 비금융기업 부채 약 100.6조 달러, 가계부채 약 64.6조 달러였고 글로벌 부채 대비 GDP 비율은 약 308%로 신흥국은 23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금 조달 여건이 버텨주고 있으나 대규모 만기와 높은 공공부채는 금리 상승이나 투자 심리 악화 시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어 정책 대응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 주제는 FDA의 냉동 블루베리 회수 소식입니다. 오리건 포테이토 컴퍼니가 제조한 개별 급속 냉동 블루베리 약 5,679파운드가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회수 대상이 되었고 2월 12일 통보 후 클래스 1 회수로 상향 처리되었습니다. 유통은 일부 주와 캐나다의 기업 간 유통에 한정되며 해당 로트와 유통기한 정보는 회수 공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신부, 신생아, 고령자, 면역 저하자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배송, 보관, 유통처는 회수 안내에 따라 조치 중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10대 주제를 간결하고 듣기 편한 형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각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항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같은 말투로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